자, 오늘 11월 24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아쉬운 상황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매일 욕심과 아쉬운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살 걸. 아, 이거 여기서 사지 말 걸. 껄무새처럼 매매할 수 있다면 주식으로 1,000억을 버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현실의 벽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 할 일만 하고 끝냈습니다. 요즘에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당일 대단한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그 전날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만 매매하는 게 큰 리스크 없이 마음 편하게 매매하는 데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신규주 쪽에서만 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신규주 몇 개가 적극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종가 캔들 상태가 별로 좋진 않지만 중간에 원하는 변동성이 쉽게 나왔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긴 있었지만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락가 단기 고점에서 휘청거리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포기하고 오직 신규주 쪽에서만 집중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어도 역시 막상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욕심과 온갖 잡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볼 텐데 코스닥이 마지막까지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끝까지 올라오던 업종들이 고점에서 휘청거리면서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매 맞을 거는 충분히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스닥 추세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 충분히 다시 최근의 고점까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신다면 이쯤에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정말 모르겠어서 함부로 어떻게 못하겠지만 코스닥은 저라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기회가 열린 건 변함없기 때문에 현재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크게는 위협이 되거나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진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초대형주라 하더라도 JP 모간 수급이 손을 댄다면 단기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같이 빠르게 단타하는 사람은 단기 고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이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JP 모간 수급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으며 예시는 정말 많습니다. 크래프톤도 고점에서 신나게 매수하다가 55만원에서 순식간에 10% 폭락. JP 모간이 대놓고 대량 매수를 하더니 결국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앉았지만 이거를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JP 모간 수급을 보고 차익 실현을 했다가 나중에 또 싸게 내려왔을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최고점에서 JP 모간 들어오고 급락, 다른 업종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 우연히를 할 수가 없으며 이때까지 패턴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이드도 오늘 초반에는 JP 모간이 대놓고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들어오다가 장 초반에 5%까지 올랐다가 5%에서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근처까지 고점 대비 15%가 급락했습니다. 이때까지 좀 특별한 상황, 예외를 두고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게 즉시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 하루 있다 나올 때도 있고 좀 늦으면은 크래프톤처럼 며칠 있다가 반응이 나올 때가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섬세하게 본다면 다양한 매매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규주에서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했는데 메타버스 주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이 와중에도 신규주가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어서 신규주 쪽 위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코는 제가 어제가 아니라 20일 월요일에 이때 제가 정확하게 7만 원에 털렸는데 털리자마자 이거 이틀 만에 10%나 올렸습니다. 내려갈 때는 진짜 호가창 텅텅 비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한가라도 갈 기세로 내려가서 도저히 참지를 못했는데 이틀 동안 10%나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 가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어제 계획을 세웠던 게 케이카, 마인즈랩, 이노뎁 이 세 개 종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도 상한가 여러 번 가고 나서 투자 경고 걸린 상태인데 여기서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아서 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가끔씩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도 오늘 보고 있던 종목이 사실상 이렇게 5개인데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신경을 쓰진 못했습니다. ITI즈가 상한가를 갔는데 고점과 거리가 좀 까다로워서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신규주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으로 올라오는 건 봤지만 저는 기준가 정하기가 애매하다면 억지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가 지금 의미가 있는 첫날 시초가가 18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18만 원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최근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중요한 자리가 18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주는 한 언제라도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계획을 세웠던 종목들 보면 비트나인 차트 자체가 추세가 신고가 추세라서 한 번쯤은 이게 그 전에 고점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은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 고점 찍고서 이걸 정확하게 돌파하고 마무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한 번쯤은 터치를 하거나 장중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갑자기 올라오는 타이밍이 여러 번 생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바닥에 매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켜봤습니다. 신고가 근처에 있는 신규주는 한 번쯤은 고점을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나서 이거를 강하게 뚫어서 멀어지냐 아니면 다시 윗꼬리 달고 제자리로 돌아오냐 이거는 그 뒤에 문제고 알 수가 없지만 거리가 가깝다면은 눌렸을 때 여러 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나인이 오늘 움직임이 좀 힘들긴 했어도 눌림목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움직임이 굉장히 단순했을 것입니다. 떨어지다가 호가 단단한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반등, 또 떨어지다가 호가 단단한 구간에서 반등, 중간중간에 시세가 나오는 것도 정말 시원하게 나와서 먹을 자리가 정말 많았지만 저는 쫄보라서 1%밖에 먹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했지만 1% 정도로 먹고 나왔으면 그 이유는 올라갈 때 줄 때 못 먹으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종목의 패턴은 그 전에 패턴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주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언제라도 내팽개 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보다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에 패턴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마인즈랩이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좀 중심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오전에 눌림도 나오고 정말 괜찮았는데 나중에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급락. 고점을 일부러 뚫어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급락시키는 종목은 이 패턴을 함부로 이게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나온다 생각을 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줄 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첫날 거래 대금이 5,600억 원, 그리고 몸통이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상한가도 아니기 때문에 갭상승들 걱정도 없고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에 출발해서 거의 눌리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나왔던 게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차 바이오텍이 아니라 차 백신 연구소 이게 아마 둘째 날에 첫째 날 거래 대금이 6,300억 원 나오고 둘째 날 마이너스 출발해서 눌림도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VI까지 급등시켰습니다. 혹시나 마인즈랩도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VR까지 급등시킬까봐 시초가에 조금 들어가고 약간 눌렸을 때 보너스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해서 패턴이 정말 쉬웠으며 어제 고점까지도 물려있기 때문에 급등할 때 한 번쯤은 고점을 돌파하게 하거나 터치를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신규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이유가 첫날에 거래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가락 빤다 하더라도 둘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완전히 죽지 않았으면 셋째 날까지 충분히 변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나온 다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는 오늘 저점에서 그리고 상한가 찍은 다음에 생긴 저점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점이 36,250원 이쯤 그리고 어제 떴던 저점 혹시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잘 지지해 준다면 장중에 중간중간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해먹은 종목이었으면 오늘 오후장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음봉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잘 버텨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것보단 신규주 쪽에서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노뎁은 초반에 잘 들어가긴 했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이건 손절을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이게 4%나 떨어지는 게 정상인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오전에 시초가 못 지켜주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자리까지도 겹쳐 있는데 32,750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시초가가 미치긴 했지만 32,750원을 회복해서 아무런 힘도 없이 깨는 것을 보고 악재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초가가 한 3% 이하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시초가가 7%나 형성이 되어서 이거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수급이라도 좋았으면 중간에 눌림마다 들어갈 생각을 했을 텐데 수급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손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를 가서 손도 대지 못했는데 합리적인 시초가가 뜬다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 가지 골라서 계획만 잘 세우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다 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